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럭다운 해제로 위험 증가,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기 힘든 꺼날리,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7월 23일 목요일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는 총 14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8,241명이 됐습니다. 네, 조금씩 늘어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은요, 카트만두 밸리는 총 9명이 발생했네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 5명, 랄리푸르에서 2명, 박타푸르에서 2명, 이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 확진자 누적은 394명입니다. 역시 카트만두도 지금 400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내일 모레쯤 되면 아마 카트만두도 400명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망자 1명 더 늘었습니다. 1명이 더 늘었는데 빌건지에서 사망을 했네요. 70세 남성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43명을 기록 중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네팔이 그 사망률이 적어요. 말하자면은 아무래도 여긴 젊은 친구들이 많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진을 받더라도 조금 앓다가 이렇게 낫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사망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에서 나오는데, 인구 자체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완치자 156명 늘었습니다. 확진자보다 살짝 많았죠. 그래서 12,840명의 완치자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회복률은 현재 70.4%입니다. 70%는 넘어 있는 상태고요. 계속 완치자가 좀 빨리빨리 늘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치료 인원 40명이 늘었네요. 40명이 늘어서 집중치료 인원이 5,358명 기록 중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집중치료 인원이 활성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5,358명. 확진자는 총 18,000명이 넘었지만은 사실 완치자가 12,000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중치료 받는 인원은 5,358명. 실질적인 환자는 이 5,35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역소 인원 줄었습니다. 744명이 줄었네요. 744명이 줄어서 20,098명. 네, 이것도 내일이면 아마 2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검역소 인원이 빨리빨리 줄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빨리빨리 퇴원을 해야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PCR 테스트도 3,000건대밖에 못했습니다. 24시간 동안 3,481건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33만 1,095건의 PCR 테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네팔 올리 총리가 네팔 인구의 2%, 말하자면 한 60만 건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33만 건입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팔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현재 네팔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1일부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국제선, 국내선, 장거리 버스 8월 17일부터 단일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8월달까지는 일단 비행이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요. 7월 30일 날 예정된 전세기는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카트만두는 버스도 50% 인상된 가격을 받고 있지만은 움직이고 있고요. 택시도 역시 50% 할증된 금액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해봐도 버스에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웬만해서 지금 잘 안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그렇게 그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다행이고요. 하여튼 코로나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 마음까지 정상이 되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완벽하게 통제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의 두려움으로부터 계속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쿠아사바 디스트릭트 시수아콜라 마을의 산사태로 4명의 사람들이 구조됐지만 11명이 실종됐다고 하네요. 예, 상쿠아사바는 동쪽 그 에베레스트를 지나서 칸첸중가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그 산악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산들이 많은 지역이라 산사태가 많네요. 구조는 4명 됐는데 11명이 실종됐으면 다 밑으로 쓸렸다는 얘기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자자르곳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자자르곳은 꺼널리 디스트릭트, 꺼널리 프로빈스에 있는 곳이거든요. 자자르곳의 바레코트에서 역시 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11명이 사망을 했네요.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제 산사태 소식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루쿰 웨스트에도 산사태입니다. 가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요번에는 럼중입니다. 럼중은 포카라에서 가까운 디스트릭트입니다. 럼중 디스트릭트 따라프 마을 마르샹디라는 데에서 또 산사태가 났습니다. 18채의 주택이 매몰이 됐고 74개 주택이 부분적으로 파손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대규모적인 산사태가 났네요. 마을 하나가 지금 통째로 거의 100채 가까운 건물들이 지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18채고 74개 주택인데 아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방송이 나간 걸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 피해는 없어요. 인적 피해는 없고 이들은 지금 람중 같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리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적 피해만 그렇게 발생한 걸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은 이제 비가 좀 그친 상태인데요. 오늘은 좀 제가 색다른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항상 그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죠. 날씨를 전해드리는 그런 그 기상 예보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것을 좀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팔 날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오후에는 전국 일부 지방에서 약간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빈스 1, 프로빈스 2, 바그마티 프로빈스 그리고 간다키 지방에는 한두 곳에서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금요일 밤이 되면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약간 내리고 프로빈스 1, 프로빈스 2, 바그마티 프로빈스, 간다키 프로빈스 한두 곳에서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예보하겠습니다. 오후 들어 일부 지역에서 구름이 약간 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계속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향후 24시간 동안은 일부 지역에서 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그마티 프로빈스, 간다키 프로빈스, 그리고 5 프로빈스, 그리고 1 프로빈스, 2 프로빈스에서는 한두 곳에서 비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하천에서는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산간, 구릉 지역은 토양 침식, 산사태 위험으로 도로 통행과 항공 운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배수가 없는 지역에서는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정확한 날씨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너무 뭉뚱그려져서 프로빈스 1 그러면요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경기도만한 게 프로빈스 1인데 프로빈스 1에서 구름이 약간 끼고
그리고 비가 올 수 있대요. 조심하래요. 하여튼 제가 해보고 싶은 날씨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그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날씨 소식은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전에도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재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경보를 나타내는 데 있고요, 지진 나타내는 데 있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이제 별도로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몬순 같은 경우는 딱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네팔 지도가 딱 나타나면서 각 지역별로 비가 오는 상황 뭐 그 다 서비스를 받아보고 있어요. 네팔이 그 GMP는 낮아도요, 여기 이제 날씨를 관장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외국에서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훌륭합니다. 사실은 전에는 예보가 안 맞았어요. 전에 말하자면은 내일은 구름이 많지만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산을 갖고 나갔어요. 왜? 예보가 틀리니까. 근데 지금은 예보가 맞아요. 예보가 맞기 때문에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고, 그리고 하천이 물이 불어난다 그러면 물이 불어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팔에 올해 저처럼 이렇게 살 기회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네팔에 오래 체류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딴 데 가실 필요 없이 그렇게 행정부 들어가셔가지고, 네팔 행정부 들어가갖고 이렇게 위험을 갖다가 경보해주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팔어도 되어 있고요, 영어로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과 네팔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제목은 록다운 해제로 위험 증가. 네, 지금 록다운이 22일부터 지금 해제가 된 상태죠. 거기에 그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염 예방에 필요한 기초를 준비하지 않고 록다운을 해제함에 따라 위험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비드-19 감염이 언제든 퍼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록다운이 해제된 후 카트만두 어산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장소의 위험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팔 의료협회장 닥터 로짠 카르키 씨는 록다운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거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4개의 근거, WHO에서 제공하는 4개의 근거,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팔은 록다운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록다운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염된 사람의 수가 매우 적어야 하고, 폐쇄를 없앤 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감염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하고 좋은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 의료 인력이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중환자실을 늘려야 하고, 그리고 PCR 테스트 범위도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네팔은 이 중에서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채로 록다운을 그만 해제해 버렸습니다. 카트만두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록다운을 해제했어야 했는데, 정부는 이런 절차도 생략한 채 록다운을 해제한 것입니다. 정부는 아마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록다운을 해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WHO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코로나 의료 프로토콜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테스트는 현재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건강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중국의 우한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을 나갈 때는 2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며 개인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을 하고 항상 비누와 소독용 세니타이저로 계속 손을 씻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인이 좋아져야지 이 록다운을 해제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네팔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에 밀려서 록다운을 해제한 상태거든요. 말하자면은 120일 동안 나라를 걸어 잠그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죽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살을 하고 밥도 굶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여기 지금 기사에도 나오듯이 인공호흡기를 늘린 것도 아니고 PCR 테스트 폭을 넓힌 것도 아니고 의료 인력을 확충한 것도 아니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여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 자기가 밖에 나가서는 스스로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하고 항상 손 닦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2일 날 록다운 해제됐으니까 만약에 커뮤니티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5일 정도 후부터 감염 숫자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27일 정도 그때부터 좀 중점적으로 그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요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기 힘든 꺼널리. 네, 이 꺼널리 프로빈스는 지난번 제가 방송 때 동충하초 야차르 쿤바 방송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가 꺼널리 프로빈스하고 제일 7 수드로퍼침 극서부 프로빈스가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고요. 그리고 곤궁기라 그러죠. 밥을 못 먹는 날 합산을 하는 날짜가 제일 많아요, 네팔에서. 그래서 가장 못 사는 동네고, 못 사는 동네라는 건 뭐냐면은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로 네팔의 오래된 네팔, 말하자면 오래된 네팔을 보려면 사실 이 꺼널리를 가야 됩니다. 그냥 지금 한 60년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60년대의 모습이 이 꺼널리 가면 있어요. 그만큼 손이 안 탄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네팔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거기가 정말 우리 모습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어. 이렇게 항상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사진 나오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통 봤던 네팔의 모습 있잖아요. 막 해진 옷 입고 머리도 못 감고 막 그냥 얼굴도 그런 상태의 모습이 여기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산악 지역이고, 여기가 또 히말라야 지역이거든요. 산악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개발도 안 돼 있고, 도로도 제가 여기를 3년 전인가요? 한번 라라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라 호수가 이 꺼널리 프로빈스 안에 있는데 9일 걸렸어요. 9일. 여기 카트만두에서 찝차를 빌려갖고 가는데 5일 걸리고 오는데 4일 걸렸어요. 그만큼 오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덜 돼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고 재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꺼널리에서는 특히 장마철에 많은 재해가 일어납니다. 꺼널리 프로빈스 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회계 연도에만 재난으로 4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홍수는 프로빈스 전역에서 294곳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루켓 151곳, 더일레쿠 11곳, 칼리콧 1곳, 줌나
26곳, 훔나 15곳, 자자르곳 25곳, 샬얀 14곳, 루쿰 웨스트 48곳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홍수로 인한 꺼널리 프로빈스의 손실은 12억 루피에 달합니다. 또한 산사태는 더일레쿠의 6곳, 깔리곳의 4곳, 훔나의 4곳, 돌파의 14곳, 자자르곳의 45곳, 샬얀의 13곳, 루쿰 웨스트의 52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꺼널리 프로빈스의 손실은 6억 6천만 루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줌나와 돌파에서는 각각 4곳에서 눈사태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49곳에서 5명이 번개에 맞아 사망을 했고 천둥 번개로 최소 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까날리 프로빈스에서는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르켓, 줌나, 샬얀, 루쿰, 뻗짐 등 160곳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까날리 프로빈스 정부는 몬순 기간 동안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주지를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까날리는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구조와 구제를 위해 헬리콥터가 몬순 기간인 3개월 동안 항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지도하에 모든 지역 차원의 구조대를 구성하고 구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굴삭기는 도로에서 20-30km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산사태로 막힌 도로를 즉시 처리하기 위해 항시 대기 중입니다. 네. 이 꺼널리 같은 경우는 그 히말라야가 쭉 그 부탄에서부터 쭉 오잖아요. 부탄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쭉 가는데 거기 중간에 있는 산간 프로빈스입니다. 이제 까날리 넘어가면 역시 거기도 바로 티벳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그 히말라야부터 7,000m, 8,000m급 히말라야부터 중산간까지, 중산간이라고 하면 한 3,000m 뭐 그 정도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방송 들었다시피 3,000m, 4,000m에 자생하는 동충하초인 야차르쿤바를 따다가 따로 가서 뭐 눈보라 맞고 그러다가 뭐 사망 사고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이 꺼널리입니다. 네, 하여튼 이 까날리 같은 경우는 그 뭐 개발이 되면은 또 개발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잖아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남겨둬야지 또 미래 세대들이 또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꺼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 저기는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저 같은 어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네팔 사람들도 어떤 뭐 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좀 느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로가 포장이 됐으면 도로 포장이 안 되면요 차 한 대 지나가면 쫙 그냥 아주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모래 폭풍 되듯이 다 먼지가 날리고요. 청소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그 길가에 있는 그 집들이나 뭐 가게들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유리 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고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빨리 포장이 됐으면 그래야지 포장이 돼야지 쌀도 쉽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인도 들어와서 와서 돈도 쓰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상충을 하는 거죠. 네, 7월 23일 네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팔이 그리우실 때, 네팔 소식이 알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자TV를 찾아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종 모양의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 제일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좋아요 환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